네. 일단은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도 뭐 질문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피드백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뭔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카페에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질문 게시판에 네, 오늘 특강을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질문 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뭐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만약에 뭐 마음에 드셨다면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미리 공유 드렸을 거예요. 혹시 지금 PPT가 보이실까요? 코딩 테스트 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미리 공유를 드렸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할까 하다가 어떤 그냥 문제풀이 자체를 하는 강의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셔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코딩 테스트 대비고요. 네,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그 아마 이 특강을 들으시는 대부분 분들께서 그 이제 코딩 테스트 이거를 잘 이렇게 그 준비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코딩 테스트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은 어떠한 그 문제가 제시되고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석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공부했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코드로 구현하는 일이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네.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에 적용할 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이 코딩 테스트라는 시험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고 바로 코드로 옮기시는데 이제 좀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코드를 구현하는 과정보다는 이 앞에 과정에 조금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거를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거기서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슈도 코딩, 한국어로 의사코드라고 합니다. 의사코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실수 없이 구현해야 되나, 그리고 이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떤 식으로 이 알고리즘과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네, 키워드가 이거죠. 입력값과 출력값을 매핑시켜주는 절차이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게 되게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근데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하는데,
내가 공부할 대상을 뭔가 한 문장이나 네, 어떠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없으면은, 그렇죠.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뭘 공부하는지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거나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입력값과 출력값을 매핑시켜주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네. 어떠한 입력값이 있어요. 어떠한 입력값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입력값을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입력값에 대해서 네,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내가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어,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만 맞으면 되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네,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 예외 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정확한 아웃풋에 매핑되는지 이거는 정확성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간 내. 그러니까 그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내에 이 아웃풋이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매핑 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풀린다입니다. 네. 아웃풋이 매핑된다는 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에 입력값이 제시되죠. 입력값이 제시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석하고 코드로 막 구현해서 이 입력값을 넣으면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값을 이렇게 내는 게 보통 문제 형식이죠. 근데 이게 그냥 출력값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몇 초 내에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죠. 제한 시간이 있어요. 네,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 시간을 넣으면은 아웃풋이 모두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문제가 맞았다고 이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게, 음, 왜 제가 이 두 개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냐면은, 맨 처음에는 효율성을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효율성을 따지면은, 이게 대부분의 분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리즘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문제를 솔브드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은, 처음에는, 일단 답이라도 맞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어, 탐색을 하는 문제라면은, 예를 들면은, 어, 원래 이게 이진 탐색 문제로 푸는 건데, 이진 탐색 문제로 푸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진 탐색을 모른다면은, 모든 탐색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먼저 이렇게 충분히 해보시고, 조금 더 실력을 쌓아가시면서 여기다가 효율성이라는 그 속성을 더하면은 이제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한 번에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스텝을 나눠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 PPT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이라는 게 뭐고 효율성이라는 뭔지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은 너무나 명료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효율성이 뭐냐 하면은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분들께서 2번이라고 해주셨어요. 2번이라고 해주셨고, 네, 1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은, 음,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은 1번, 2번을 다 고려하는 게 맞으세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는 2번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2번, 결론은 2번이 중요하다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절대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입력값이 들어간 순간부터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풀릴 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 컴퓨터랑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시간을 측정하는 서버 컴퓨터랑 그 다음에 친구네 집 컴퓨터랑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랑 모두 다 성능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어,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는 대부분 최신 컴퓨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타임아웃이 나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마다 이게 그 하드웨어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우리 집에서 빨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데에서는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코딩 테스트라는 건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네. 모든 거에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연산횟수 두 번째로 한번 측정해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역시 연산횟수는 입력값이 들어간 순간부터 출력값이 들어간 순간까지 이 내 코드에서 연산이 얼마나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겠죠? 입력값을 n으로 일반화했을 때 이 출력값이 나올 때까지 연산을 몇 번 하냐 이거를 측정합니다. 이걸 측정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평균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최악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모두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 때 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코딩 테스트라는 시험은 제한 시간이 있죠.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해요. 근데 제한 시간이 3초예요. 제한 시간이 3초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 컨디션이 좋을 때는 0.5초가 걸려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4초가 걸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초가 걸려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달리기 실력이 이렇게 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100%이 제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쵸? 보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한 시간 3초인데 내가 컨디션이 최악일 때는 4초가 걸립니다. 4초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코딩 테스트 시험도 똑같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TC가 샘플 TC가 100개 있는데 99개는 엄청 빨리 돌렸어요. 근데 나머지 한 개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99개가 맞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푸셨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문제를 틀린 거예요. 마지막 100개 중에 99개를 맞췄지만 한 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이 최악의 경우가 제한 시간보다 적어야 돼요. 3초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풀 때 이 복잡도를 여러 개를 따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의 복잡도를 따져야 된다. 이런 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뭐 예를 들어 보죠. 네.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찾는 숫자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찾는 수를 뭐 키라고 합시다. 이 키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있냐 없냐 이거. 네. 근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찾는 숫자가 1인 경우, 찾는 숫자가 9인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우. 이렇다고 해봅시다. 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고려해서 네, 우리가 복잡도를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찾는 숫자가 1인 경우, 왼쪽부터 이렇게 탐색을 했는데 바로 찾아냈죠.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탐색 횟수가 한 번이다. 네. 이거를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막 100만 개, 1000만 개 늘려도 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내가 찾는 숫자라면은 무조건 탐색 횟수가 한 번입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내가 지금 구현한 알고리즘의 전체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를 봅시다. 찾는 숫자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찾으면서 맨 마지막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n개가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n개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탐색한다면은 n번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n개면은 n번 탐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최악의 경우, 이 워스트 케이스. 네. 여러분들이 구현의 알고리즘을 네, 성능을 측정할 때는 이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에버리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겁니다. 얘를 1을 찾으려면은 한 번, 3을 찾으려고 하면은 두 번, 2를 찾으려고 하면 세 번, 4를 찾으려고 하면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9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n이라면은 n번 탐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효율이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지려면은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더하는 거는 그냥 시그마로 표시를 할게요.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 개수인 n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하고 n하고 더하면은 n 플러스 1이죠. 이게 2분의 n개 있죠. 2분의 n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n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n으로 나누면은 n이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에는 대략적으로 2분의 n 정도 효율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스트 케이스를 고려하는 법,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하는 법, 그리고 노멀 케이스를 고려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물론 제가 진짜 알고리즘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되게 복잡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그냥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이러한 그 컨셉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설명은 피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날짜를 꼭 잡아가지고 다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와 노멀 케이스를 이 각각의 연산 횟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얘는 연산 횟수, 연산 횟수입니다.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맨 앞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맨 앞에 내가 찾으려는 원소가 있을 때 무조건 한 번 탐색하죠. 무조건 한 번 탐색하죠. 그래서 연산의 횟수가 데이터가 늘어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파란색은 계속 일정합니다. 그리고 노멀인 경우에는 얘는 y는 2분의 x 그래프와 비슷하게 증가하죠. 네. 이게 x, 이게 y라고 하면요. 아까 평균을 구하니까 2분의 n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y는 x 그래프 같이 증가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원소가 있는 경우 얘는 데이터가 n개면은 n번 탐색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팁이라면 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 코딩 테스트가 그 취업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은 제가 입사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입사할 때보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이것저것 할 게 많으시고 코딩 테스트까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거를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음, 안타깝지만 되게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알고리즘을 빠르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최소한 3개월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조금 그래도 괜찮다. 되게 남들보다 평소에 내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세요. 네.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이거를 뭐 1개월 만에 끝내시려고, 뭐, 앞에 다 건너뛰고, 오늘은 그리드 공부해야지. 오늘은 DP 공부해야지. 어, 저번 시험에, 저번 시험에, 저번 시험에, 다이스트라가 나왔더라. 저번 시험에 다이스트라가 나왔으니까 다이스트라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얻어가는 건 없어요. 얻어가는 거는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확률적으로 이전에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문제를 다음에 또 내겠어요. 이렇게. 그런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3개월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갑작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부하는 이 기초 내용들을 습득을 하셔야, 어, 그 문제를 결국에 솔브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안다고 해서 그 이게 솔브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문제를 일단 해석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거를 파악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왜 어려워하시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대부분들이 잘 공부를 안 하시는 뭐 시간 복잡도나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슈도코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건너뛰면은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 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차근차근히 당연히 마음은 조급하시겠지만 조금은 더 차분히 공부하시는 게 아마 그 나중에 보시면은 더 시간을 세이브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뭐 비고를 얘기하셨죠? 다시 정리하면은 코딩 테스트 경우에는 정해진 실행 시간에 결과값이 모두 나와야 되고, 네.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된다. 비고 표기법, 잠근적 표기법. 이 두 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고 표기법, 정근적 표기법 이 개념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문제에서 제시할 인풋 사이즈를 보고, 인풋 사이즈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복잡도가 B고 N 이하인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문제와 관련된 알고리즘 중에서 비고로 복잡도가 n 미만인 게 뭐가 있지? 하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지 여기서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부탁되고 어, 뭐 그리드로 해볼까? DP로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다 그 스텝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전까지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효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고요. 아마 제가, 네, 이것도 아마 되게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요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간단히 찍어 놓은 유튜브 영상이랑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네, 그냥 개념을 잡는 것 정도는 공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슈도 코딩인데요. 슈도 코딩이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어로 소스 코드를 흉내낸 거. 그래서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풀면 의사 코드고요. 이 슈도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예, 가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의사 코드라고 그냥 좋은 말로 의사 코드라고 하고 가짜 코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짜 코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대부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어요. 구현. 이거를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본인의 공부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 보자마자 구현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코딩 테스트를 잘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구현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이렇게 어, 바로 구현을 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그 구현 전에 이 의사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를 네,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정을 진행을 하고요. 언제까지 수정을 하냐면은 코드로 바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의사 코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문제를 봤어요. 네.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 문제를 되게 빨리 푸실 것 같잖아요. 빨리 푸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요. 짜다가 어 되게 막 신나서 짜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간에 뭐가 잘 하나가 안 돼요. 네. 중간에 뭐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를 고쳐요. 고친다. 그래 이제 잘 되겠지 이랬는데 얘를 고치니까 이전에 됐던 얘가 또 안 돼요. 얘를 또 고쳐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다가 얘도 고치고 얘도 고치다가 결국에는 얘를 어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사실이 생겨요. 어?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코드를 엎어요. 코드를 엎어요. 코드를 엎고 다시 짜요. 네. 이걸로 짜볼까? 하다가 또 여기가 틀렸네. 고쳐야지. 이런 과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이 코드로 먼저 구현하신 분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여러분들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요즘은. 두 문제라고 알고 있고, 시간이,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시간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4시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혹시 정답 코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코드.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막 안 길어요. 정답 코드는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타이핑 실력으로 이 정답 코드를 그대로 따라 치잖아요. 5분 정도 걸려요. 진짜 느리게 쳐도. 네. 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해답을 알고 있다면은, 네. 그냥 따라 치는 건 아니니까 코드를 구현하는 데는 많이 잡아봤자 15분 정도 걸린다. 네. 답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다면요. 4시간 중에 15분 정도만 엄청 넉넉 잡아서 한 30분 정도만 코드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3시간 30분이요. 이 부분은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값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외 케이스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슈도 코드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코딩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이 코드니까 막 보자마자 코드를 이렇게 막 하는데, 어, 그렇잖아요. 코딩을 요리에 많이 비유하는데, 요리에도 재료마다 이렇게 넣는 순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파스타를 만드는데 보통 처음에 이렇게 면을 삶고 그거를 건져가지고
소스를 넣고 이렇게 재료를 볶죠. 그리고 재료마다 이렇게 볶아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조금씩 이렇게 텀을 주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코딩을 하는 거는 면을 끓일 때 뭐 소스도 뭐고 그 끓는 물에다 다 때려박고 뭐 파스타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준비하실 때 연구원께서는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공부를 하실 때는 아이디를 꺼요. 아이디, 그 통합 개발 환경. 예를 들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이런 거 키지 말라고. 공부하실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아까 3, 4개월 해도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요. 네. 이거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한 번에 안 되겠죠. 네.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어요. 이 4시간 이렇게 그 시험 시간 중에 3시간 30분을 할애하는 이 작업을 잘 해야 당연히 그 성적이 더 좋게 나오겠죠. 네. 아니, 정리가 안 됐는데, 뭐 코드로 구현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풀리지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슈도코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설계 작성하기 전에 코드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게 목적이다. 자, 여기에 뭐 한 개를 더 넣으면은 뭐 인풋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슈도 코드 전에는 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기 전에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구체화하는 과정을 슈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구현의 중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is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과정을 추가해라. 수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도코드의 작성법을 보면은 일단은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how to do. 그러니까 그 슈도코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코드를 구체적으로 짤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 이거를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복잡해져요. 일단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집중을 하자고요. how to do는 구현을 할 때 일이에요. 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ow to do는 뭐 그런 거겠죠.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디다가 저장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냥 how to do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how to do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what to do고요. how to do는 배열에 혹은 뭐 벡터에 혹은 뭐 큐에 혹은 뭐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여기 보면은 how가 나왔죠.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까지 생각하시면은 복잡해져요. 한 번에 어차피 인간은 두 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다. 슈도코드의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고 어떠한 분기나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일단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 순서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표현할 것이다. 네. 그리고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뎁스는 2개 이하, 3개를 초과하지 않다. 이것도 뒤에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도코드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How to do 대신 what to do. 지금 보시면은 이 2개의 문장을 보세요. 점수를 입력받고 총합을 구한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엇을 할지 what to do에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세 과목 점수를 이것도 좋아요. 세 과목 점수도 좋아요. 근데 각각 배열이 한정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슈도코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는 구현해서 할 일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슈도코드에서 배열이라고 한정 지어버리면은 구현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슈도코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배열이한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적 요소를 넣으면은 how to do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어,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 물이 끓는 거, 물이 끓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지 않다.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쉽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넣고 불을 지펴서 이거를 물이 끓는 점인 BP 보일 포인트인 10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끓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구현하는 단계처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끓으면 이러면 된다. 히로코드에서. 그냥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나 반복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키포인트가 2개인데 이 물이 끓으면에서 보듯이 그냥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상세히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물이 끓으면 그러면은 물이 끓지 않으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 분기가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네,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읽어보면은 문제 해결 순서가 숫자적으로 나타내도록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성적을 입력받은 성적에서 60점을 넘는지 확인한다. 아까처럼 if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로로 분기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슈도코드가 왜 이게 트레이닝이 중요하냐면은 슈도코드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다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적어도 이 5개는 지키면은 좋은 슈도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아래로 쭉 읽어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뭔가 흐름이 되는지 이렇게 네,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라고 했으니까 2-1, 2-2. 이 분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슈도코드를 하면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시키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영어 성적을 입력받는 60점이 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60점이 넘으면 패스를 하고 60점이 넘지 않으면 페일로 처리한다.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장이 길면 안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슈도코드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면요. 이 각각 슈도코드 밑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할 거거든요. 코드 추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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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이런 식으로 이 주석 밑에다가 코딩을 할 건데요. 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물론 읽기도 힘들고요. 네. 그래서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점점 들여쓰기가 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걸 하나의 뎁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어떻게 하면은 좋은 코딩을 할 수 있나 이러한 그 바이블적인 체계를 보면 나오는 건데요. 그,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요. 이거를 통계치를 내보니까 뎁스가 3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if, if, 예를 들면 for 이러면은 뎁스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체크하실 때 이거를 한 번에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if 그러면 뭐 다른 짝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두 가지 경우 if else만 있어도 두 가지가 되죠. if else 두 가지 경우 소문 뭐 i는 0에서 4까지 하면은 0에서 4까지 다섯 가지죠. 이걸 다 곱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if문도 20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덱스가 3개 넘어가게 되면은 코드도 일단 예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구현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내가 작성하는 슈도코드나 코드가 덱스가 3이 넘어간다. 이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함수로 빼자. 함수로 빼자.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서 작성하는 모든 알고리즘은 뎁스를 3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잘 짜면. 네. 잘 짜면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 아마 이 부분에 의심 가시면은, 알고리즘 책 하나 사셔가지고, 모든 알고리즘을 한 번씩 다 구현해 보세요. 뎁스가 3개가 넘어가지 않아요. 네.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서 슈도코드의 장점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이걸 보면은 뎁스가 3개가 넘어갈 거라는 걸 구현하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죠. 이제는 고치기가 쉬워요. 코드로 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사이에 뎁스가 3개가 됐네? 이걸 알잖아요. 이것만 구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위에도 엄청 구현되어 있고 아래도 엄청 구현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부분만 딱 수정을 한다고 해서 다른 코드가 영향을 안 받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도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러한 그 복잡한 코드가 구현될 여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그지 같은 코드를 짤 것이다.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도코드의 장점을 설명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뎁스를 3개 이상 초과하지 말자. 어차피 내 머리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머리로는 안 되고 근데 뎁스를 3개 초과하면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과할 것 같으면은 함수로 빼는 거를 고려해 봅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도코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 n을 받고 1에서 n까지 더하는 문제. 이거를 이렇게 슈도코드로 짜왔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반복 이렇게 해줘도 좋겠죠. 간단한 문제죠. n을 입력받고 뭐 썸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i를 하나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 슈도코드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네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완벽한 코드가 아니란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호랑, 호랑 뭐 이런 거는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if는 물이 끓는다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1이 편할 수도 있고요. 예시 2가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뭐 예시 3을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각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트레이닝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아마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정해진 방식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개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다. 네, 그게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풀이하는 과정을 흐름대로 쭉 쓴 후에 한 번 쓰고 구현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우에는 한 번 쓰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더 이상 구체화할 게 없어. 이럴 때 구현을 하면 됩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구현은 4시간의 시험 시간 중에 30분만 활용하는 거예요. 3시간 30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네. 일단 조금씩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의사 코드 과정에서는 코드를 고민하지 마세요. 코드를 고민하는 순간 이건 의사 코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구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if 물이 끓는다면 했을 때 물이 끓는 거를 어떻게 구현할까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요. 네. 의사 코드에서는 그 상세부적인 구현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코드의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코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거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거나 수정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구현을 하기 전에 어,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의사 코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현할 때 아무것도 수정을 하지 않냐 이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최소한 어떻게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그
내가 풀려고 하는 이 방법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디자인이 된 상태에서 구현을 하는 거랑 문제가 있고 냅다 구현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회사 코드 작성 과정에서 코드를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한, 잠시만요. 일단 계속 해보죠. 아니다. 지금 이제 수도코드 정도 끝났고요. 9시니까 5분 정도 쉬었다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슈도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슈도 코딩은 구현 전 단계고요. 구현 전 단계가 슈도 코딩이고, 슈도 코딩이고, 이 전 단계가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입출력을 만들어보고, 문제를 쪼갤 수 있으면 쪼갠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너무 취약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는, 그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면은, 어, 모든 문제에서 있는 게 있죠. 입출력 부분,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나 어떤 문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출력 부분 정리는 뭐 이런 거예요. 그 입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정수가 들어있는 배열이 주어진다 이러잖아요. 배열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배열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게 뭘까? 이거를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배열의 특성이 뭘까요? 배열의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0번째 원소고, 여기는 1번째 원소고, 여기 2번째 원소고, 여기 3번째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열이 ARR이라고 한다면은 ARR2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음, 우리는 이 배열의 중간에 이 배열을 이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를 추가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 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입력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조금 더 잘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에서는 중복값이 제거된 뭐 배열의 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아,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문제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PPT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러한 배열들이 들어와요. 1, 1, 2, 2, 3, 3, 3, 4, 4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은
어,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숫자 1이 겹치고요. 2가 겹치고, 3이 겹치고, 4가 겹치죠. 우리가 할 거는, 이 겹치는 숫자를 제거했을 때 배열의 길이. 1, 2, 3,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는 4가 되고, 배열은 1, 2, 3, 4가 되겠죠. 네. 이거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문제가 이해되실까요? 어떤 중복값이 들어있는 배열이 있고요.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오름차순. 네.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꼬여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문제이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아까 그랬죠? 이 입력값이 들어올 때 11, 222, 33, 33 이런 식으로 정렬된 형태로 들어온다고 했죠. 정렬된 형태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렇죠? 데이터의 방향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1 다음에 3 다음에 2가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어, 만약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은 나랑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름차순이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만약에 2 다음에 2랑 중복되는 원소가 있으면은 이 2랑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름차순이라는 그 문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 만약에 정렬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키워드 같은 게 있으면은 어 이런 거는 네.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의 단서가 되는 키워드라는 말이죠.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죠. 하지만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remove duplicate. 그러니까 중복된 원소를 제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건 이 키워드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배열 문제에서 만약 이 배열을 이렇게 준 다음에 어, 중복된 값을 제거해라. 제거한 걸 반환해라. 근데 인플레이스로 반환해라. 이 배열을 이 배열의 크기와 함께 인플레이스로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인플레이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인플레이스라는 거는 만약에 이런 배열이 있어요. 이러한 배열을 여러분들께서 입력값을 받았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배열 자체를 제어해서 1, 2, 3, 4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1, 2, 3, 4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이 배열을 제어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배열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네. 배열을 따로 만드는 거는 인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이 배열 자체를 제어하는 게 인플레이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다른 배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겨준 이 배열에다가 인플레이스를 해라. 뭐 이런 거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스란 키워드를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배열을 선언하지 말고 인자로 받은 이 배열을 수정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뺄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OL 익스트라 메모리라는 거는 뭐 공간 복잡도인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네.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인만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원래 문제가 엄청 긴데 점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정렬된 형태로 배열로 주어지고 이 인재로 받은 배열의 중복감을 인플레이스로 제거한 후에 배열의 길이와 길이를 반환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엄청 길죠. 보통 경우에. 문제를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볼 때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언어로 한번 정리하면은 네, 한번 언어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서 슈도코드도 짜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본인만의 언어로 문제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자. 이때 중요한 거. 이 출력을 그 이그젠플만 하지 말고요. 그 샘플로 이렇게 몇 개 주어지잖아요. 한두 개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연차가 됐으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내에도 그 알고리즘 테스트 그런 게 있고요. 거기서 거의 1% 안에 드시거나 되게 하여튼 되게 높은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꼭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제 입출력만 쓰지 않고요. 그 문제를 분석하신 다음에 본인만의 입출력감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있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입출력을 본인만의 입출력을 만들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실전 문제 적용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실 건데요. 적어도 적어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열로 숫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배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샘플 인풋에 안 주어져요. 만약에 이게 함정이라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나만의 입출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확인할 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 값이 다 똑같은 게 들어올 때도 잘 처리를 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 샘플 TC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 여러분들이 문제 제출을 하면은 진짜 입출력은 또 다른 그러한 코딩 테스트 있죠. 그럴 때 샘플 TC가 맞았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보니까 어, 내가 낸 알고리즘이 틀렸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샘플 TC를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이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배열의 최소 크기는 1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100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값이 안 들어온다면은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은 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다시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은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쓸데없는 거네 이렇게 하고 딱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케이스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문제의 풀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제 입출력을 꼭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슈도 코드를 작성하는 거. 최대한
아까 그 문제를 이렇게 각 절차대로 이렇게 나눠서 수도 코드를 작성을 했죠. 예. 최대한 쪼개라. 쪼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쪼개라. 그래서 한 번에 쪼개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충 쪼개놓고 이거 각각을 이렇게 또 쪼개고, 예. 이거를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쪼개세요. 한 번에 쪼개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수도코드로 코드 구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쪼개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11, 22, 2, 33, 33 이렇게 했어요. 인자로 잡은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탐색해요. 그 다음에 현재 탐색 위치를 기억해요.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은 값이 나올 때까지 원수를 제거해요. 중복된 값이네? 원수 제거. 얘는 중복된 값이 아니죠. 중복된 값이 아니면은 탐색 위치를 옮겨요, 여기. 그 다음에 2와 3을 반복해요. 여기를 기억하고 중복된 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워요. 네. 여기를 기억하고 중복되지 않을 때까지 지워요. 이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1번 해결이 된다. 2번 뭔가 오류가 있다. 근데 맞았어요. 이거는 오류가 있어요. 동일 조건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할 건데? 어, 어, 그래도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운도 실력이에요. 찍어서 맞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종료 조건이 없죠. 그리고, 네. 3대 기치를 다음으로 옮기고 배열의 끝 원소까지 이 사항을 반복한다. 이 종료 조건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이게 오류예요. 이거를, 어, 네. 그러니까 수도 코드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코드를 구현하기에 좀 애매하다. 그리고 종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수도코드를 기반으로 입출력이 잘 동작하는지 체크해요. 입출력이 잘 동작하는지라는 거는 여기에서 봤던 거를 체크한다고요. 이게 잘 돌아갈까 체크해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수도코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코드에서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입출력이 잘 돌아갈 때까지는 수도코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예의사항이 있다면 수도코드에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추가돼요. 추가돼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뭐 지구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열 끄는 끝까지 원소까지 다음 원소가 존재한다면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게 이 문장 뭐 말꼬리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봐봐요. 이대로 해볼게요. 1에서 제거했어요. 2에서, 없네? 3 갔어요. 3에서 지금 3세기치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2,
중복되지 않는 원소가 나올 때까지 원소를 제거한다. 중복되지 않는 원소가 나올 때까지 원소를 제거해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코드로 짜면 오류가 나겠죠. 네. 이게 조금 위치가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왜 틀렸는지? 다음 원소가 존재한다면은 원소를 제거해야죠. 계속 다음으로 가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수도코드 작성하고 이전에 내가 적어도 내가 작성했던 그 예제 입출력이 잘 동작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구현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음, 이제 수도코드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좀 부가적인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아마 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이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코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도코드를 작성을 하셨고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코드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약간 팁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만약에 if num이라는 짝수라면은 뭔가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num이라는 숫자가 짝수라면 이제 이거를 구현 과정에서는 구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슈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있네? 그럼 구현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이 함수를 구현하면은 이제 코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슈도코드로 작성을 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 게 조금 체계적이고 깔끔한 코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렇죠.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한다. 뭐 이런 거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배열을 선언하고 이걸 체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수도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네, 점점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수도 코드를 이렇게 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짜셨던 분들은 나중에 코드를 구현하실 때 이렇게 한 번 더 스텝을 거쳐서 구현을 하면은 더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슈도 코드가 완료됐고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그 전에 구현을 할 때 이런 거를 하면 좋아요. 이제 슈도 코드를 구현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어,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를 임의의 개수만큼 삽입을 한다. 어디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러니까 삽입된 원소 중 가장 큰 값을 꺼내요. 또 삽입해요. 가장 큰 값을 꺼내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은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럴 때는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되게 유용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 써놓는 거예요. 이제 구현하기 전에. 이거는 힙으로 할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슈도 코드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힙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슈도 코드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으면은 구현을 하기 전에 조금씩 구체화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공부를 해야겠죠. 힙이라는 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거는 그래프랑 이렇게 거의 한 2시간짜리 알고리즘을 강의를 올렸어요. 이거 보시면은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거. 음, 이거는 뭐 사실 팩트라기보다는 어,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 사기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도 그렇고 어,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인강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바로 그냥 저 사람의 말이 맞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있는데 어, 저 새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한 번 더 찾아보고 이게 진짜 의심이 안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면 거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알고리즘 공부도 그렇고요. 모든 공부도 뭐, 뭐, 핵꿀팁, 뭐, 이거 하면 다 된다. 이런 학문은 없어요. 무슨 공부든 그래요. 그, 모든 학문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고수들을 물어보면은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셨고, 그냥 되게 그냥 꾸준히 그 정석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지, 뭐 하루 만에 되는 개꿀팁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영상에 보면 그냥 보지 마세요. 네.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뭐드로 사람들이 돈 100만 원 들이면서 부트캠프 하고 뭐 부트캠프가 좋다는 거 아닙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가장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알고리즘 잘하는 것만 검색해봐도 구글에 0.39초 만에 65만 7천 개가 나와요. 이미 자료는 충분해요. 네. 내 의지만 있으면 되고 정석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 괜히 뭐 이런 거에 현혹됐을 일은 없겠지만 네. 이렇게 막 하루 만에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나머지는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맞아요. 잘하는 법이라고 다 똑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일 뿐이고 어,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되게 루즈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공부를 잘하는데 뭐 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석대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네. 뭐 제 카페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자료를 본다고 해서 하루 만에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거를 꾸준히 반복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마인드셋부터 보면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공부한 거를 최대한 많이 티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네. 이거를 뭐 논문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뭐 나름 장점이 있겠지만 공공연한 장소에 남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서로 피드백도 되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도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사실, 난 질문하기 두려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냥, 어, 대부분 그냥 귀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질문을 잘하려면은 되게 조금, 사실 귀찮거든요. 이게 질문을 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을 잘한다는 거는, 그쵸? 많이 해봐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어, 일단은 좋은 질문은 답변하는 사람이 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기가 쉬워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 왜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은 질문을 잘하려면은 일단은 몇 가지 필요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작성해놨지만 일단은 그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라이한 것들을 일단 다 나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나열하지 않으면은 답변자가 이것 중에 하나를 나에게 답변하면은 저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거를 이미 찾아봤네? 그러면 이제 난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서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결론만 이렇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요. 어, 그래요. 내가 아는 거랑 내가 모르는 거랑 내가 잘못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내가 몰라 내가 몰랐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잘 말해주셨는데 어, 혹시 코드 컴플리트란 책을 보셨나요? 코드 컴플리트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7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백을 통한 디버깅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아이님이 설명하신 건데 고백을 통한 디버깅이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 문제가 디버깅이 되고 해결이 된다. 이런 거예요. 번역책도 있어요. 번역책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려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게 명확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공부할 때는 멘토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요. 어, 저는 이건 개인 의견이에요. 요즘엔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멘토 한두 명은 좋은데요. 당연히 유튜브에는 훌륭하시는 분 있죠. 근데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가 좋은 말씀만 보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 말에 감명만 이렇게 딱 받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멘토 한두 명은 괜찮은데 그 정도 분들한테 많은 걸 배우시고 혼자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게 됐다면은 그냥 그냥 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것저것에 휘둘릴 필요 없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PS 일지라고 하는 거는 프로블럼 솔빙이죠.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할 건가? 양식은 보기 좋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래 것들은 꼭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시고요. 제가 아까 뭐 키워드를 해석하는 거 보여드렸죠. put이든 inplace 이런 키워드들은 문제에 접근하거나 풀이하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은 힘듭니다. 네.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를 푸신 경우도 있고 못 푸신 경우도 있을 텐데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는 거는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는 A라는 방법인데 A라는 방법으로 문제 풀이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막힌 뭐 날짜랑 내가 시도했던 방법 그리고 내가 시도했던 방법 왜 이걸 시도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풀렸으면은 뭐 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문제가 풀렸으면은 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정답은 이거였다. 그러면은 이 차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분이 있는데 왜 이 차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귀찮죠. 네, 말씀드렸죠. 그 알고리즘 원래 하루 이틀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를 푸신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루고자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기본이고 만약에 푸시다가 어떤 코딩 오류가 생겼어요. 이거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풀이하다가 발생시킨 코드 오류 있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있었고 나는 문제를 풀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코딩 테스트 1, 2주 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PS 일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고요. 네, 공부 계획을 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데일리 계획은 비추해요. 뭐 1일 날은 뭐 하고 2일 날은 뭐 하고 3일 날은 뭐 하고 4일 날은 뭐 하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계획을 세우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괜히 틀어지면은 기분이 안 좋고 이래요. 지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월이나 분기별로 나는 이번 달에는 최소한 이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나왔어요. 알고리즘 공부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신다면은 계속 파는 게 맞아요. 계속 파는 게 맞는데 음, 여러분들께서는 코딩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엔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거고 다른 것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PS가 하나겠죠? 근데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걸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한테 리밋을 정해야 하는 게 좋아요. 이 문제 하나당 최대 얼마까지 투자하겠다, 시간을. 그리고 이 투자 시간이 지나면은 난 답을 보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좀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카카오 기출문제와 같은 긴 문제의 경우 어떻게 요약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대부분 문제가 길죠. 대부분 문제가 긴데, 음, 일단은 문제가 너무 길면은, 네, 질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카카오 기출문제와 같이 문제 길이가 긴 문제는 어떻게 요약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드리긴 했는데,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용어를 썼죠. 인풋, 아웃풋이랑 용어를 썼죠. 이 용어를 왜 썼냐면은,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코딩 테스트 문제는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끌어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에서 명시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을 두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얘기 드리면은 적어도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그, 네. 제한 시간을 두고 한번 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전 감각? 이런 걸 이렇게 기를 수 있고, 아까 제가 리밋을 두라는 게 이거죠. 문제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의 그 코딩 목표 있죠? 이거는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첫째, 책임감이 생겨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하면은 조금 그렇거든요. 네. 부담도 되지만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이 서로 이렇게 목표를 공유하면은 내가 목표한 것 중에서 내 목표도 보고 다른 사람의 목표도 볼 때, 이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도 생겨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질문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답변자가 편하게. 제목 같은 거. 제 답변자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질문 게시판에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려고 하지 뭐하러 남기겠어요? 여러분들은 질문 있습니다를 보고 어떤 질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답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제목은 옳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고도 제목부터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돼요. 이 답변하는 사람이 이걸 클릭하고 싶겠냐고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잖아요. 네. 또 중요한 말은 서두에, 그리고 코드 및 오류 내용은 이미지로 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답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코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로 타자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답변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답변자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선배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신저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급이 높을수록 바빠요. 근데
이게 메신저예요. 질문 있습니다. 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또 한참 있다 읽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누구인데, 제가 모험을 해보다 보니, 이렇게, 뭐,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근데 전 이걸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카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현업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대부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 포스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기 후에도 이거를 속으로 아니면 소리 내어 읽어봐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발음하기 불편하거나 하고 막히는 문장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읽을 때도 막혀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을 받고자 하는 거를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거를 마지막이나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시도해 본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어, 이거는 뭐 에티켓이죠. 답변자가 실컷 답변해 줬는데 난 답변을 받았어 하고 바로 삭제하지 않는다. 똑같은 답변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 에티켓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내 질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답변이 달리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팁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그 키워드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써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적의 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일단은 DFS는 안 돼요. DFS는 최적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리디도 최적의 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BFS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렬된 상태의 데이터라는 거는 이 정렬이 된 데이터에서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신 탐색이나 파라메트릭 서치 이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삽입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각하시면은 힙 자료 구조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 같다.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 같다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1000만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Nlog N 이상 알고리즘을 쓰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데이터가 10만 개 이상이면은 N제곱도 안 돼요. 데이터가 1000개 이하면은 어 그러니까 데이터 10만 개 이상이면 N제곱 이상 안 돼요. 한 복잡도가 N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1000개 이하면은 그냥 복잡한 거 고려하지 마시고 완전 탐색으로 돌려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최대 데이터가 50개 미만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드 코딩으로 한번 풀 수 있나?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맞으면은 합격이니까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코딩 테스트를 풀 때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최적화를 처음부터 하기 힘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라. 그리고 코드에서 예외 처리 부분은 기본 동작과 분리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어떠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어,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은 이건데 실제 동작 이게 예외예요. 그러면은 이 모듈에서는 내가 실제 하고자 하는 동작은 이건데 예외 코드가 더 길죠. 그러면은 실제 코드를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빼자는 거예요. 함수로 빼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코드가 있고 그냥 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짜면 더 간단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모듈화를 최대한 많이 하자. 디버깅할 때 유리하다. 모듈 단위로 디버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로그도 좋지만 대부분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 디버깅을 해보자. 이건 이제 다음 특강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음, 뭐, 네, 거의 2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거를 개념으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음, 일단 제가 이번 주 주말까지 한 2문제 정도로 올려볼 거예요. 2문제 정도로 올려볼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걸 최대한 복습을 해볼 수 있게, 네, 2문제를 올려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매주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오늘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전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오늘 특강 참석한 분들은 전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PS 일지 있죠. PS 일지. 이거는 회원들의 공부 공간 있죠. 여기에 계획을, 여러분들의 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계획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서로한테 이익이에요, 이게. 문제를 풀 수 되냐가 관건인데, 문제를 못 풀면 어때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하던 데까지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되죠.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른 언어인데 가능하십니까? 저는 어셈블리 언어로 코딩하셔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언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도 해봤어요. 그 코딩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어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신 것 모두 피드백할 수 있어요. 네. 어, 질문도 최대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질문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PS 리치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피드백은 제가 글을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 답변을 하나씩 네.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참여도가 적다. 참여도가 적다. 그러면은 네, 일주일 하고 때려칠 거야. 네. 피드백을 참여도 하면 때려칠 거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일단은 게시판으로 진행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럼 약속을 드릴게요. 약속을 드리는데 이거를 PS 일지를 꾸준히 올리는 사람이 5명 이상 되면은 제가 한 달 동안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네. 약속 드렸습니다. 한 달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강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자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의 공부 공간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PS 일지는 회원들의 공부 공간에다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뭐 질문 같은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거 슈도 코딩 하는 것도 이거는 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어떤 거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약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역시 부탁인데, 제가 뭐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뭐 회원들 그냥 게시판에다가 접단 게시판에다가 그냥 뭐 강의 잘 들었다고 게시글 하나 같은 거라도 올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짧게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한 1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러면은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특강에서 또 뵙겠습니다.